환절기, 감기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오는 일, 재고조사였다. 이번엔 여수였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 대리점의 분위기는 언제나 서늘했다. 본사 직원이 내려왔다 하면 약자인 대리점은 어김없이 자세를 낮췄다. 특히 판매가 부진한 매장은 더했다. 잘 안 나가는 재고를 인기 매장으로 옮기는 익숙한 절차,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정리 방식이었다.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나는 엑셀 프린트가 잔뜩 꽂힌 클립보드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선풍기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 그 공간에선 먼지 냄새가 땀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이 박스가? 저번 달 그대로죠? 등 뒤로 바람처럼 따라 들어온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나현, 여수 대리점 직원. 2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사투리가 귀에 달라붙듯 간지렸다. 예, 맞아요. 아무도 안 찾더만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녀의 억양은 어디 하나 튀지 않았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귀에 오래 남았다. 나는 숫자를 체크하며 다시 박스 앞에 섰다. 창고 안은 좁았다. 박스와 박스 사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 죄송해라.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가볍게 스친 손등 하나에 내 마음이 한 뼘쯤 흔들렸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하며 땀을 훔쳤다. 티셔츠 소매로 이마를 닦는 그 동작 하나에도 묘한 정직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연필을 들고 숫자를 적으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좁은 공간, 두 사람, 말은 적었지만 작은 숨결까지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유혹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했다. 솔직했다. 하지만 그 여수의 사투리와 무심한 눈빛, 그리고 때때로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스쳐가는 그 순간들이 내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안 돼. 이건 일이다. 나는 다시 클립보드를 단단히 쥐었다. 차트를 확인하고 박스를 하나 더 세기 시작했다. 나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박스를 정리했다. 그리고 나는 애써 눈을 돌렸다. 일은 일이고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공기일 뿐이었다. 그날 여수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퇴근길에도 쉽게 가시지 않았다. 퇴근 무렵 회사 게시판에 조용히 붙은 사직 공지 하나가 사나이 눈에 들어왔다. 판매 2팀 이준서. 4월 30일 자퇴직.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일하던 준서였다. 아직 30이 되지 않았을 그가 회사를 떠난다고 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준서가 수줍은 듯 말했다. 형, 저 이제 제 꿈 찾아가려고요. 말끝은 가벼웠지만 사나에겐 걱정이 앞섰다. 뭘 할 건데? 준서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슈퍼마켓이요. 근처 상가 하나 나왔는데요. 하루에 150만 원씩 나온다잖아요. 20% 마진이면 한 달에 900 벌어요. 월세 150 나가도 남는 장사죠. 사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야, 그거 다 뻥이야. 하루 매출 150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 그것도 요즘 같은 때에. 하지만 준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직접 전 사장에게 들었다고. 매장도 깨끗하고 손님도 많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리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번엔 진짜 해볼래요. 이젠 남 눈치 안 보고 내 가게 하나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준서는 말려서 들을 성격이 아니었다. 개업 일주일 후 사나는 준서의 가게를 찾았다. 작은 동네 골목 상가, 붉은 천막 간판 위엔 이준서 슈퍼라는 이름이 아직도 새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철컥 소리와 함께 가게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정돈은 잘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다. 늦은 오후였지만 손님은 없었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허전하게 울려 퍼졌다. 형, 계산대에 앉아있던 준서가 금세 울상으로 다가왔다. 사나는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왜? 잘 안 돼? 준서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하루 150만 원 나온다던 매출. 그거 뻥이었어요. 요즘은 80도 안 돼요. 6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부동산에서 소개한 전 사장은 알고 보니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접고 나간 인물이었다. 말만 그럴듯했고 현실은 냉정했다. 사나는 말없이 진열된 과자와 음료, 생활용품들을 살펴보았다. 정성 들인 흔적은 분명했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들 사이에서 경쟁할 무기는 없었다. 브랜드도, 마케팅도, 위치도 모두 부족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렸잖아. 요즘 세상에 맞은 20%도 안 나오는 구조라니까. 준서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다 이내 작게 털어놓았다. 근데 형? 그때 형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실 나도 한구석으론 알았어요. 근데 그냥 내 간판 하나 걸고 싶었어요. 누구 밑에서 일 안 하고
내 이름으로 가게 해보고 싶었어요.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너무 잘 알았다. 그저 누구 밑에서 시키는 일 말고 스스로의 꿈 하나 제대로 펼쳐보고 싶은 그 마음. 그때 창고 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준서의 아내인 듯한 사람이었다. 여보, 저분? 아, 우리 회사 선배야. 사나 형. 사나는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인사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손님이 없긴 해도 뭐 버티면 좀 나아지겠죠. 사나는 말 대신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후회할 시간에 방법부터 찾아보자. 일단 매출 구조부터 다시 보고 있는 자원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다친 얼굴이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꺾이지 않은 눈빛이었다. 사나는 다시 계산대 앞에 섰다. 준서가 멋쩍게 웃으며 물었다. 형, 뭐 하시는 거예요? 세제 하나, 두루마리 휴지 한 팩, 라면 2박스. 사나는 진열대를 향해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이 커피 믹스도 하나. 집에 떨어졌더라고. 준서는 당황한 듯 말렸다. 형, 이거다? 안 사셔도 되는데. 아니야. 집에 가는 길이야. 어차피 사야 했어. 사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집어들었다. 준서가 뒤따라가며 물건들을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아주 잠시 따뜻하게 일렁였다. 계산이 끝나고 사나는 봉투를 들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힘내. 나 또 올게.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듯했지만 그 눈가엔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이 전처럼 환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형, 고맙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길을 걸어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빛이 작은 간판 위를 물들였다. 이준서 슈퍼 네 글자가 오렌지 빛으로 빛났다. 그리고 사나는 문득 자신도 누군가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았던 어느 날을 떠올렸다. 그날 아무 말 없이 함께 라면 2봉지를 사들고 나와주던 선배가 있었다. 사람은 그렇게 버텨내는 거야. 작은 마음 하나, 작은 손 하나가 다시 하루를 살게 하지. 봉투 안에서 흔들리는 세제가 조용히 소리를 냈다. 사나는 오늘 하루 괜찮은 일을 한 듯한 기분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국통신 프리텔이 드디어 상장됐다. 처음엔 그저 흘려보았다. 아, 이제 시작했구나. 그 정도였다. 하지만 자고 나면 상한가, 또 자고 나면 상한가였다. 증권 앱의 빨간 플러스 기호가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눈에 익었다. 28만 원. 사나는 그 가격에 미련 없이 던졌다. KT 프리텔은 32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더 욕심내면 놓칠 것 같았다. 사나는 한 번도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는 오늘도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단숨에 8억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지하철 안 누군가는 피곤에 겨워 졸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까딱이며 음악을 듣는다. 사나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닫고 무심한 척 고개를 들었다. 나만 아는 숫자, 나만 아는 세상. 회사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보고서를 넘기고 회의실 의자에 앉았다. 누구도 그의 통장 사정을 모르고 사나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한 척 그렇게 있었다. 그날도 정시에 퇴근했다. 퇴근길.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상가 임대 현수막에 자꾸 눈길이 간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권리금 없음. 즉시 입주 가능. 식당, 고깃집, 한식 뷔페.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인 준서의 얼굴이 떠오른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자신감보다 타이밍이라는 말을 사나는 오늘따라 곱씹는다. 롯데백화점 앞, 사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사람들이 오가고 조명이 쇼윈도에 반사되어 각자의 그림자를 흩뜨린다. 그 사이 현수가 서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사나는 반가운 마음에 야, 현수 하고 부르려는 찰나 그녀가 나타났다. 상미,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수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웃었다. 편안하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마치 사나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사나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발길을 돌렸다. 백화점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쩐지 조금 멀어 보였다. 그래? 잘들 해봐라. 그 말이 입속에서 저절로 맴돌았다. 그날 저녁, 사나는 혼자 밥을 먹고 난 후 한참 망설이다 상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3번 울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미야. 사나 오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현수하고 잘해봐. 괜찮은 놈이야. 내가 군대에서 봐서 아는데.
말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놈이거든. 상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사나는 그 말이면 됐다고 생각했다. 고마웠어. 예전 그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곁에 있어줘서 그 말도 전하고 싶었다. 마음속에 너무 오래 담아둔 말이었다. 사나 오빠. 그 뒤로도 몇 마디 더 나눴지만 사나의 마음속은 의외로 가벼워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살짝 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을처럼 맑았다. 마음을 달랠 겸 준선의 슈퍼를 다시 찾았다. 매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진열대에는 먼지가 얹힌 곳도 있었다. 조용한 가게 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누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고요함이었다. 준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선 예전의 밝은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고단하고 지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형, 요즘은 좀 도둑이 더 무섭다. 준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바가 불룩해서 뭔가 훔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사람 몸을 뒤질 수도 없잖아. 괜히 억울한 사람 잡았다가 소문나면 끝이야. 사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불안감과 초조함이 준서를 짓누르는 모습이었다. CCTV는 달았어. 사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은 했는데 몇십만 원도 지금은 부담이야. 월세도 빠듯해서. 잠시 침묵이 흐르며 바람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문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빛이 들어오는 곳이 드물었다. 여긴 그냥 찾아오는 손님만 상대하는 구조야. 지나가다 들르는 발길이 없으니 답이 안 나와. 준서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장사는 참으로 냉정하고도 잡이 없는 것이었다. 망한 사람은 많지만 준서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사나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말렸던 것, 그러나 결국 선택은 준서 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가슴 한구석에서 준서의 고민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준서야, 가게 한편에 쌀 좀 쌓아둬. 동네 아파트 돌면서 쌀 배달도 하고. 사나는 문득 필순의 쌀가게를 떠올리며 생각을 꺼냈다.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밖으로 좀 나가보는 거야.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면 우리가 찾아가야지. 준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웠다가 점차 흔들리는 마음을 잡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대로 해볼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순 없지. 사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준서가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사나는 슈퍼에서 맥주 몇 병을 사들고 나왔다. 비닐봉지가 양손에 무겁게 쥐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무게는 가벼워졌다. 묘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지나갈 거야. 그 생각이 들면서 사나는 문득 준서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그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내가 함께 있어야겠다. 며칠 전 현수에게서 청첩장이 날아왔다. 봉투를 뜯자마자 내 손끝이 잠시 멈췄다. 신부의 이름을 보고 나는 순간 멍해졌다. 상미였다. 그 이름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가는 순간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한때 함께했던 기억이 어지럽게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뿐이라고. 이제 그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 왔다. 나의 자리도 그들의 자리도 청첩장을 손에 쥐고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잘 살아라. 둘 다. 그 말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결혼식 당일 나는 초대받은 자리에 앉았다. 현수는 내게 다가와 손을 흔들며 고맙다고 말했다. 고마워. 너 덕분에 결혼식도 잘 끝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때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그가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이 서운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멀리서 상미의 얼굴을 봤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어떤 기쁨도 어떤 아쉬움도 그녀는 그저 활짝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집 가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상미가 말하면서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서로에게 여운을 남겼다. 사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시원섭섭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상미와 현수,
그리고 내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미련도 후회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모든 일이 과거의 한 장면으로 쓰러져 갔다. 사나는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했다. 이젠 다 지나갔다. 그때 느꼈던 아픔이나 혼란은 이제 무색해졌다. 그들의 결혼식에서 마음이 정리된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성화가 울며 찾아왔다.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사나는 잠시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다. 성화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나는 그녀를 보며 걱정스레 물었다. 성화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다. 오빠, 철구한테 차였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죠?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사나는 성화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하며 성화를 소파에 앉혔다. 그냥 좀 더 얘기해봐. 성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철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고 나도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마지막엔 그냥 끝이래요.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우리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나는 조용히 성화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첫사랑은 그렇게 잘 안 되는 법이야. 그리고는 성화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너는 지금 상처받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웃음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말해도. 성화는 고개를 저었다. 첫사랑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철구가 진짜 내 첫사랑이었거든요. 사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화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렸다. 첫사랑이 아픈 건 당연해.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더 아프잖아. 하지만 그것도 지나면 추억이 돼. 그리고 다음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성화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래도 사나이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다. 오늘은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사나는 성화를 부드럽게 일으키며 말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쇼핑 가자. 너 좋아하는 거 사줄게. 성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나이 진지한 표정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빠랑 같이 가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쇼핑을 떠났다. 성화는 사나에게 고른 옷을 입어보며 여러 번 웃었다. 사나는 성화가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이 옷 너무 잘 어울린다. 너 진짜 모델 같아. 성화는 조금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런 쇼핑 처음이라 신나요. 쇼핑을 마친 후 고급 레스토랑에 들렀다. 자, 오늘은 오빠가 사줄게. 다 있고 맛있게 먹자. 성화는 먹으면서 표정이 풀렸다. 오빠,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워요. 사나는 모처럼 오빠 노릇 제대로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사나이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